제발 좀 이상한데? 라는 그 직감을 중요하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만약 그 느낌이 치매 그레이존의 신호라면 치매로 진행되기 전에 탈출해서 돌아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 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치매 그레이존을 아십니까? 정상적인 뇌와 치매 사이에 있는 경도인지 장애를 말하는데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진 않지만 본인이나 가족이 요즘 들어 좀 이상하네 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은 치매의 전 단계로 반드시 치매 그레이존을 거치지만 치매 그레이존인 모든 사람이 반드시 치매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요. 치매 그레이존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적절히 대응해 인지기능 저하를 완화하고 치매 진행을 늦추는 사람도 있고 치매 그레이존 상태를 탈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치매 그레이존에서 본격적인 치매로 진행되기까지 평균 7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치매 그레이존, 이 골든타임을 잡아야 치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아사다 다카시의 치매를 이기는 뇌입니다. 저자는 40년 넘게 치매 치료와 예방, 연구 분야에 종사하며 2만 명 이상의 치매 환자를 만나온 일본 치매 치료의 1인자로 꼽히는 치매 전문의입니다. 저자는 치매 그레이존이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생활 습관을 조금만 고쳐도 치매에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내 가족이나 나 자신이 치매 그레이존 상태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책에는 정상 노화와 치매 그레이존을 구분하는 방법과 함께 치매 그레이존에서 탈출하는 사람과 결국 치매에 걸려버리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그 상태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 치매 그레이존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다 다카시의 치매를 이기는 뇌,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지혜를 읽어드리는 소리내어 읽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큰 힘이 됩니다. 치매로 가속화하는 사람 대 치매에서 탈출하는 사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가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 치매에 걸리기 20년 전부터 시작되는 뇌의 병적 변화. 여러분은 치매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무서운 병, 언젠가 걸릴지도 모르는 병, 고칠 수 없는 병,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사실 치매에는 매일 하는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매는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생활 습관병 중 하나로 오랜 세월 동안 인지기능이 떨어지면서 발병하며 치매에 걸리기 무려 20년 전부터 뇌에서 병적 변화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다만 극히 초기 단계에서는 별다른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양한 위험 신호는 초기 단계를 넘어 치매 전 단계인 치매 그레이존에 이르러서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깜빡깜빡하거나 물건을 잃어버리는 일이 늘어나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짜증이나 화내는 일이 많아지는 등의 증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에 의욕 저하가 시작됩니다. 기억은 뇌 측두엽에 있는 해마라는 기관이 담당합니다. 치매 그레이존에 접어들면 이 해마의 기능이 약해지고 그 전에 전두엽 기능까지 퇴화하기도 합니다. 전두엽은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이른바 뇌의 사령탑 역할을 합니다. 이 전두엽의 기능 저하가 의욕 저하로 나타나는데 바로 이 시기가 치매 그레이존이 시작하는 때입니다. 치매 그레이존의 첫 번째 징후는 귀찮아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이므로 이런 행동이 보인다면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몸단장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오랫동안 지속해오던 취미를 갑자기 그만둔다. 사교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외출을 귀찮아한다. 이러한 증상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지만 이 모두가 귀찮음의 징조일지도 모릅니다.
이 시기를 간과하면 다음과 같이 기억력 감퇴 및 감정과 관련된 문제가 눈에 띄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나 친한 지인의 이름을 혼동하거나 잊어버린다. 잔돈 계산이 서툴러졌다. 익숙하던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어려워졌다. 짜증이나 화내는 일이 잦아졌다. 사소한 일도 혼란스러워한다. 이상을 느낀 후 병원을 찾을 때까지 평균 4년이 걸린다. 안타깝게도 조금 이상하다고 바로 전문의를 찾는 사람은 지극히 드뭅니다. 생활습관병은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이 회복의 지름길이듯 치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뇌신경세포는 나이와 상관없이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욱이 초기 알츠하이머병은 새로운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조기 발견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2021년 세계적 권위의 의학 학술지 렌싯에 따르면 치매 환자가 처음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뒤 전문 의료기관을 찾기까지 평균 4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전 세계 78건의 연구를 바탕으로 일반인 15만 명 이상과 치매 환자 6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분석한 신뢰도가 높은 자료입니다. 치매 환자가 병원 문턱을 넘기까지 4년이나 주저한다는 사실은 우리 치매 전문의에게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치매는 발병 원인에 따라 대표적으로 알츠하이머병, 혈관성 치매, 루이치 치매, 전두 축지엽 치매 4가지 유형으로 나누지만 종류와 상관없이 모든 치매는 방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탈출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진료를 주저하는 이유는 치매에 걸리면 내 인생은 끝, 치매라고 할까봐 두려워 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 강조합니다. 치매 그레이존에서 적절히 대처한다면 치매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치매에서 탈출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느낀다면 치과에 가듯 가벼운 마음으로 치매 전문의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이 시기가 치매 예방의 골든타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뇌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경도인지장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치매 그레이존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좀 이상하네 라고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각하기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지만 여러분과 소중한 가족의 뇌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증상과 비교해보고 치매 판단 기준으로 삼길 바랍니다. 경도인지장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치매 그레이존 체크 1. 징후 파악하기. 제가 직접 만든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입니다. 대표적인 치매 그레이존의 대표 징후만 간추렸습니다. 조금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최근 이런 증상이 좀 늘었지 라고 생각하는 항목에 체크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똑같은 말이나 질문을 반복한다. 약속을 잊은 적이 있다. 물건을 못 찾는 일이 늘었다. 하려던 일도 이만하면 됐지 라고 그만둬 버린다. 오랫동안 즐기던 취미에 흥미를 잃었다. 외출이 줄었다. 정리정돈을 잘 못한다. 잔돈 계산이 서툴러졌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모를 때가 있다. 체크한 것이 3개 이상이라면 치매 그레이존을 의심해야 합니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고 뒤에서 소개할 치매 그레이존에서 탈출하기 위한 대책을 실천해 봅시다. 치매 그레이존 체크 2. 한발서기. 앞에서 제시한 치매 그레이존 징후 중 몇몇 항목에 해당하지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난 아직 괜찮아 라고 부정하는 독자를 위해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한발서기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한 발로 얼마나 오랫동안 버티는지 확인해 보세요. 실시 방법 1. 양발로 섭니다. 2. 아무것도 잡지 않고 한 발로만 섭니다. 몸이 휘청거리는 사람은 곧바로 잡을 수 있도록 벽 옆에서 실시합니다.
3. 몸의 균형이 무너져 손으로 벽을 짚거나 발이 바닥에 닿으면 테스트를 마칩니다. 결과 확인 방법.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오래 유지했나요? 기준은 20초입니다. 눈을 뜬 상태에서 20초 이상 한 발로 서 있지 못한 사람은 치매 그레이존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치매 전문의에게 진료받기를 권합니다. 측정 방법이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몸이 균형을 잡기 힘들어지는 것은 인지기능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토대학에서 건강한 중고령층 평균 67세 138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한 발로 서서 20초 이상 유지하지 못한 사람은 자각 증상이 없어도 뇌혈관 질환이나 인지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 발로 서서 120초 넘게 유지한 사람은 50세 미만은 80%가 넘지만 50대는 60%, 60대는 50% 이하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치매 그레이존 체크 3. 시계 그리기. 한 가지 더 해봅시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인지기능 검사에도 포함된 무척 간단한 검사 방법입니다. 종이와 펜을 준비해서 시계를 그려봅니다. 시공간 인지 능력을 살펴보기 위해서 10시 10분 시계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치매 그레이존에서도 치매에 꽤 근접한 사람은 눈으로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공간 전체의 이미지를 파악하는 기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치매 그레이존이나 치매 환자에게 10시 10분을 나타내는 시계를 그려보세요 라고 주문하면 시계의 윤곽을 둥글게 그리지 못하거나 1에서 10일까지의 숫자 배열이 고르지 못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런 경향이 보인다면 꼭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보세요. 치매 그레이존 징후와 정상 노화의 차이. 치매 그레이존의 첫 번째 징후, 귀찮음. 귀찮음을 간과하면 본격적인 치매로 가속화한다. 치매 증상이라고 하면 보통 기억력 감퇴에만 주목하지만 사실 치매의 시작은 의욕 저하입니다. 하지만 기억력보다 의욕이 먼저 떨어진다는 사실은 의외로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의욕 저하의 첫 번째 징후는 귀찮음입니다. 치매 전 단계인 치매 그레이존도 이 귀찮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거나 열정을 갖거나 일을 척척 해내는 것은 이마 안쪽에 있는 전두엽의 활발한 활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전두엽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되면 귀찮음이 발생합니다.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지금까지 당연하게 해오던 일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즐기던 취미, 일, 가사, 육아처럼 살아가는 데 중요한 일들, 심지어 양치질과 같은 오랜 습관조차 귀찮아져 지금 안 닦아도 되겠지?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미루게 됩니다. 귀찮음이 위험 신호임을 간과하고 방치하면 결국 뇌에서는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해마가 위축되면 기억력 저하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동시에 불안이나 우울, 공황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그대로 방치하면 본격적인 치매로 접어듭니다. 귀찮음이 시작될 때 치매 그레이존을 발견하여 대처한다면 탈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정상 노화와 치매 그레이존은 어떤 점이 다를까? 의욕 저하에 따른 증상 1. 사교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외출을 귀찮아한다. 원래 사교적이던 사람이 타인과의 소통을 귀찮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치매 그레이존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족의 인지 포인트. 핵심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라는 점입니다. 원래 사교적이었던 사람이 갑자기 집에만 있게 되었다는 식으로 원래 성격에서 행동이 돌변한다면 위험 신호로 봐도 좋습니다. 의욕 저하에 따른 증상 2. 사람을 만날 때마저도 외모 관리가 귀찮다. 원래부터 성격상 매일 아침 화장하기를 귀찮아하거나 면도할 시간에 좀 더 자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한 후에는 집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지면서 외모 관리에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람들 앞에 나설 때만큼은 깔끔하게 몸단장한다면 정상 노화에 속합니다.
이와 반대로 예전과 달리 사람들 앞에서도 맨얼굴이거나 수염을 아무렇게나 막 기른 채로 태연하게 지낸다면 치매 그레이존이 의심됩니다. 가족의 인지 포인트. 원래 모습과 달라지는 변화는 가족이 인지하기 쉬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초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있거나 정장과 평상복을 뒤섞어 입기도 합니다. 덜어는 냄새와 같은 오감도 둔해지기 때문에 잘 씻지 않고 속옷을 매일 갈아입지 않는 등의 변화도 자주 관찰됩니다. 의욕 저하에 따른 증상 3. 오랜 취미나 배움에 갑자기 흥미를 잃는다. 치매 그레인존인 사람의 특징은 오랜 세월 해온 취미나 배움에 갑자기 흥미가 떨어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30년 가까이 일본 전통 꽃꽂이 사범으로 활동해온 D씨는 40명 넘는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육아 중에도 남다른 열정으로 전문성 향상과 제자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그런데 반년쯤 전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제자들 지도하기가 짜증스러워 꽃꽂이에도 즐겁지 않아 라고 토로하곤 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걱정한 가족이 병원으로 데려와 치매 그레이존 진단을 받았습니다. 정서적 문제에 따른 증상 1. 분노나 짜증을 쉽게 느끼고 조절하기가 힘들다. 치매 그레이존이라면 감정에 제동이 걸리지 않아 때와 장소, 상황을 가리지 않고 큰 소리로 고함치거나 때때로 폭력을 쓰기도 합니다. 뇌 기능이 단순 노화 현상의 범위를 넘어서까지 저하되었기 때문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의 인지 포인트. 원래 성격이 거친 사람은 제쳐놓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거칠게 화를 내는 언행이 계속된다면 위험 신호로 보면 되겠습니다. 정서적 문제에 따른 증상 2. 공황 상태에 빠지면 대처하기가 힘들다. 나이가 들수록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공황 상태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더라도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침착해질 수 있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항상 왼쪽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스마트폰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른쪽 주머니나 가방 등을 순서대로 찾아본다면 괜찮습니다. 그에 반해 치매 그레이존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면 머릿속이 새하얘져 차근차근 생각하지 못하곤 합니다. 침착하자고 생각하면 할수록 혼란스러워하며 같은 곳만 뒤지다 없어, 어디 갔지? 라며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뇌의 전두엽은 판단력도 관장하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면 갑자기 생긴 돌발 상황에 대처하거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공황 상태입니다. 기억력 저하에 따른 증상 1. 계산하기가 힘들다. 치매 그레이존에서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도중 방금 얼마 냈더라? 100원짜리 동전은 몇 개 꺼내면 되지? 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돈을 정확하게 내려면 상상 이상으로 뇌를 풀 가동해야 하는 것이죠. 계산대에서 물건값을 잔돈까지 맞춰 내지 못한 경험을 한 후에는 결국 지폐만 내게 됩니다. 귀찮다는 생각과 망신당했다는 심리적 충격으로 몇백 원밖에 하지 않는 물건에도 10,000원짜리 지폐만 꺼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에 따른 증상 2. 스토리를 기억하지 못해 드라마를 보지 않는다. 치매 그레이존인 사람은 지난 내용이 가물가물해 드라마 전개를 따라가기가 어려워집니다. 반면 트로트 프로그램은 아무 생각 없이 우두커니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할 필요가 없어서 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죠. 기억력 저하에 따른 증상 3. 갑자기 가전제품을 사용하기가 힘들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는 손쉽던 가전제품 조작도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세탁기를 예로 들어봅시다. 최근까지 무난하게 사용해왔는데 노안이 되거나 손의 섬세한 움직임이 둔해지면 조작 단추를 잘못 누르는 실수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도 차분하게 일단 전원을 끄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 작동시킨다면 잠시 머뭇거렸더라도 정상 노화로 봅니다. 반면 버튼을 잘못 누른 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알아차렸더라도 실수를 바로잡지 못한 채 세탁을 포기하게 된다면 치매 그레이존이 의심됩니다. 가족의 인지 포인트.
가족들이 인지할 수 있는 결정적인 포인트는 지금껏 당연하게 사용해왔던 가전제품을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입니다. 치매 그레이존이지만 다른 가전 사용법은 잊어버릴지라도 조작이 간단한 전자레인지만큼은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말하자면 전자레인지는 최후의 보루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수 있는 동안에는 반찬을 사와서 데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레이존이라도 혼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전자레인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위태로운 상태이며 그레이존을 넘어 치매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치매 그레이존에서 탈출하는 운동 습관. 근육에서 보내는 뇌 활성화 신호. 운동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뛰어나며 일상생활에서 활동량이 많은 노인일수록 치매 발병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으로 뇌 기능이 활성화되는 이유로는 뇌 혈류량의 증가도 있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움직일 때 분비되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에는 뇌신경세포의 감소를 막을 뿐만 아니라 뇌신경세포를 재생하는 성분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육은 뇌의 일방적인 명령에 따라 움직인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근육에서도 끊임없이 뇌로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근육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뇌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즉 근육을 단련하는 사람은 뇌의 신경세포도 함께 늘리고 있는 셈입니다. 뇌신경세포가 성인이 되어서도 늘어난다고요? 라며 놀라는 독자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뇌신경세포는 성인이 된 후에는 증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뇌신경세포는 나이가 들어도 재생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의학부 존 네이티 박사는 운동이야말로 뇌신경세포 재생에 가장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육 손실은 기억력 장애를 부른다. 운동은 감정 및 사고에 관여하는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고 알려졌으며 치매 그레이존 초기에 나타나는 귀찮음 개선에도 가장 효과가 높은 치료법입니다. 반대로 운동 부족으로 근육이 손실되면 그것만으로도 알츠하이머병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이 도야마 대학의 동물 실험에서 밝혀졌습니다. 실험쥐에 근육 손실을 위험한 결과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어린 쥐임에도 기억력 장애가 발생한 것입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그레이존에서 탈출하려면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걷기법만 바꿔도 인지 기능이 평균 34% 향상된다. 걸으면서 근육을 단련하는 인터벌 빨리 걷기. 단순히 걷기만 하면 치매 예방에 필요한 근력 증강까지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왕 걷는다면 제대로 근육도 키우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도록 걸어봅시다. 그래서 추천하는 운동법은 인터벌 빨리 걷기입니다. 인터벌 빨리 걷기란 근육에 힘을 주는 빨리 걷기와 힘을 주지 않는 천천히 걷기를 번갈아 가며 반복하는 걷기법입니다. 중고령층이 무리하지 않으면서 근력과 지구력을 향상하는 훈련법으로 신슈대학 연구진이 개발한 운동법입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인터벌 빨리 걷기를 5개월간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들의 체력이 평균 6%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참가자 중 20%는 치매 그레이존을 진단받았지만 인터벌 빨리 걷기를 실시한 후에는 인지 기능이 평균 34%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인터벌 빨리 걷기는 치매 및 치매 그레이존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생활습관병과 우울증, 수면장애, 골다공증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입증되었습니다. 인터벌 빨리 걷기 방법 1. 3분간 빨리 걷고 다음 3분은 천천히 걷는다. 2. 이를 하루 5세트 이상 한다. 1세트씩 시간 간격을 두고 실시해도 좋다. 3. 주 4일 이상을 목표로 5개월 이상 지속한다. 치매 그레이존에서 탈출하는 식습관, 수면습관. 치매 발병률이 최대 23%나 낮아지는 뇌에 좋은 식사법. 치매 예방에 효과적인 식사로는 지중해식 식단을 들 수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오래전부터 먹던 전통 식단을 말합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도 건강에 좋은 식생활 지표로 지중해식 식단을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치매를 위험하는 뇌혈관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생활습관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3년 3월 영국 인터넷 의학 저널에 지중해식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률이 최대 23%나 낮았다는 보고가 실렸습니다. 이 보고서는 6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약 9년에 걸쳐 추적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중해식 식단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기보다 생선을 많이 섭취한다. 식용유는 올리브유를 사용한다. 견과류, 콩류, 채소, 과일과 같은 식물성 식품이 풍부하다. 레드와인을 적당량 즐긴다. 모든 재료를 다 챙겨 먹기는 어렵지만 조금씩이라도 이 식재료들을 섭취하도록 노력합시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식습관이 변하고 치매 그레이존에서 탈출할 확률이 커집니다. 고기보다 생선이 몸에 좋은 이유는 불포화 지방산. 그러면 왜 지중해식에서는 고기보다 생선을 권장할까요? 그 이유는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라는 불포화 지방산 때문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을 매일 섭취하면 뇌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65세 이상의 일본인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한 도호쿠대학 연구진의 조사에서도 생선 섭취량이 가장 많은 그룹은 생선 섭취량이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 치매 위험이 16%나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생선 중에서도 참치, 다랑어, 고등어, 정어리,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오메가3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간편하게 고등어 통조림이나 정어리 통조림을 활용해도 좋겠죠. 미역, 다시마, 톡과 같은 해조류 또한 오메가3가 풍부하며 들기름과 아마씨유도 오메가3 지방산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최강의 조합은 오메가3와 올리브유.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 오메가9으로 분류되는 올레인산이 풍부해 오메가3와 마찬가지로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연구진이 실시한 동물 실험에서는 올리브유가 풍부한 먹이를 먹인 생쥐는 인지 기능이 높고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속칭 뇌의 찌꺼기도 덜 축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연구에 사용된 올리브유는 올리브 열매를 짜서 걸러내기만 한 고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입니다. 앞서 소개한 오메가3가 풍부한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는 산화되기 쉬워 가열 조리에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평상시 식생활에서는 오메가3 함유 식용유와 올리브유를 적절히 섞어 사용하면 가장 강력한 치매 예방법이 됩니다. 간식이나 술안주로 좋은 견과류. 아몬드, 캐슈너트와 같은 견과류에도 올리브유와 같은 올레인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뇌의 신경세포를 손상하는 활성산소의 공격을 막아주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성분도 포함되어 치매 예방 및 개선에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뇌의 찌꺼기를 씻어내는 수면의 힘. 수면 중 뇌는 재충전하고 있다. 치매나 치매 그레이존 발병은 수면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사실이 최근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는 노인반이라는 얼룩이 곳곳에 침착된 양상이 특징입니다. 노인반은 주로 아밀로이드 베타, 일명 뇌 찌꺼기라고 하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아밀로이드 베타가 내뿜는 독소로 인해 뇌신경세포가 죽고 뇌가 위축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건강한 사람의 뇌에서도 끊임없이 생성되지만 보통은 즉시 배출됩니다. 그렇다면 아밀로이드 베타의 배출이 유독 활발해지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수면 중입니다. 아밀로이드 베타는 수면 중에 뇌 척수액을 통해 뇌 밖으로 씻겨나간다고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수면이 불규칙하거나 자주 깨면 이 배출 주기에 지장이 생기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쌓이기 쉽습니다. 노화에 따라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는 정상 노화의 속도를 뛰어넘어 더욱 빠르게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여갑니다.
그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아밀로이드 베타를 효율적으로 배출하려면 수면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2가지 수면 규칙. 사실은 잠자는 시간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수면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면 될까요? 이 질문의 답으로 여러 나라의 연구자들이 다양한 데이터를 내놓고 있습니다. 데이터들을 종합해보면 치매 예방의 이상적인 수면 시간은 7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영국의 한 연구에서도 약 8,000명을 대상으로 50세 때부터 25년 정도 추적 조사한 결과 평소 수면 시간이 7시간인 사람보다 6시간 이하인 사람은 30년 후 치매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30% 정도 더 크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연구에서는 수면 시간이 7시간을 넘으면 오히려 치매 위험이 커진다는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매일 7시간만 푹 자면 치매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사실은 한 가지 더, 잠자는 시간대도 뇌의 인지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시간과는 별도로 늦게 잠자리에 드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커집니다. 일본 국립장수의료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경우 밤 11시 이후에 잠을 자는 사람은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을 자는 사람과 비교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약 2배나 크다고 합니다. 이는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 인간의 체내 시계와 생체 리듬이 흐트러지기 때문으로 추정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 그레이존에서 탈출하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이상적인 수면에 이르는 5가지 수칙. 나이가 들면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어쩌다 잠이 들더라도 3시간 정도 지나면 깨는 일이 많아지죠. 아직 젊은 40, 50대라면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나 늦게까지 술을 마시러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누구에게나 적절한 수면은 중요합니다. 7시간 수면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위해 다음 수칙을 기억해 두세요. 식사나 음주는 취침 3시간 전에 끝낸다. 목욕 후 1~2시간이 지나서 잠자리에 들면 체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잠들기 쉽다. 자신에게 맞는 침구를 찾는다. 특히 베개 높이는 수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하므로 취침 1시간 전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침대로 가져가지 않는다. 되도록 밤 10시 이전에는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이외에 가벼운 낮잠도 치매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낮잠이 건강에 좋다는 점은 이미 널리 알려졌는데 매일 낮잠을 30분 이내로 자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위험이 5분의 1로 감소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단, 낮잠을 30분 이상 자거나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밤 수면을 방해해 오히려 역효과가 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아사다 다카시의 치매를 이기는 뇌 읽어드렸습니다. 치매 그레이존이 의심되는 상태가 아니더라도 책에서 알려주는 치매를 예방하는 방법들 중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다면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질환이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